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T형보의 두 가지 케이스라는 주제로 강의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저번 강의 설명을 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슬라이드를 두 개 전으로 돌려보면은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그 SW 설명할 때 외부 사이 간격이라고 한국말을 쓴다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좀 틀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외부 사이의 간격. 아마 외부 사이의 간격이라는 말이 맞으려면은 그 외부 중앙에서 또 다른 외부 중앙까지 거리를 이제 외부 사이 간격이라고 불러야 좀 맞는 표현일 것 같고요. 그럼 이 SW는 외부 사이 간격이 아니라 좀 더 적절한 표현은 인접보와의 내측거리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인접보라는 거는 얘를 기준으로 얘가 이제 인접보겠죠. 붙어있는 보라는 얘기니까 그 보의 내측거리, 그러니까 내측이니까 안쪽 거리니까 여기가 내측거리입니다. 외측거리는 여기를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인접보의 내측거리는 여기 있고 이 두 사이의 거리가 바로 SW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수정을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 내용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T형보의 두 가지 케이스라는 제목으로 할 건데요. 얘는 어떤 주제냐면은 우린 지금 MN 값을 구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공칭 힘 강도죠. 그거에 단근보 한번 해보고 복근보 해보고 이제 T형보를 할 건데 T형보는 공칭 힘 강도를 구하기 전에 경우가 두 가지가 생깁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 TF, 플랜지 두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TF가 A는요 등가항력 블록 깊이입니다. 뭐 응력을 표시하면 이렇게 우리가 등가항력 블록 만들었을 때 이 깊이 A죠. 이 TF와 A를 비교를 해가지고요 플랜지 두께보다 큰지 아니면 작은지를 가지고 케이스를 나눠줘야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은 케이스 1, 이 TF가 A보다 큰 경우는요 요런 T형 단면이 있습니다. 뭐 다 B값 하고 여기 뭐 외부의 폭이니까 BW 해가지고 다 구해왔겠죠. 이 상황에서 공칭 힘 강도를 구하려면은 앞에랑 똑같이 변형률을 구하신 다음에요 여기서 응력을 구하고 충력을 구한 다음에 공칭 강도 MN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응력을 구해봤더니 등가항력 블록 모델을 썼다고 가정하에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깊이가 A고요. 뭐 TF도 여기 있습니다. 이 플랜지의 두께 TF는 정해져 있죠. 얘네 둘을 비교했을 때 TF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요 정도까지만 오는 거죠. 그 TF 아래. 그러니까 요 정도인 거죠. 여기 A가 지금 TF보다 작은 케이스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등가항력 블록을 했는데 이 두 번째 경우처럼 엄청 커요. 그래서 요 깊이가 A인데 얘를 한번 이렇게 찍어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죠. 근데 TF는 그것보다 작은 여기에 위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림은 이해가 되죠? TF가 A보다 큰 경우 그리고 TF가 A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 풀이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케이스 1의 경우 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그냥 단근보, 복근보 앞에서 했던 거 있죠. 걔처럼 그냥 풀이를 해주면 됩니다. 일단 적는 건 단근보, 복근보처럼이라고 적을게요. 자, 근데 만약에 케이스 두 번째에 해당한다. A 값을 구해봤더니 TF보다 크다라는 판단이 든다면요. 얘는 CCF와 CCW를 나눠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이 CCF와 CCW가 뭔지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따 설명을 할 거고 지금은 그냥 이 정도 필기를 해주세요. 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근보, 복근보처럼 문제를 풀라고 했잖아요. 앞에서 푼 것처럼. 그래서 이 경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케이스 1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상적이고요.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 케이스가 등장을 하거든요. 등가항력 블록이 플랜지 두께보다 클 경우 이게 문제가 되는데 왜 이 상황이 문제가 되냐? 결론을 먼저 적으면은 압축력의 도심을 찍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케이스 2의 경우를 여기다가 표시를 해보면은 등가 응력이 이렇게 높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넓게. 그러니까 이 깊이 A를 요 단면에 표시를 해보면은 한 요 정도의 응력이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응력을 여기까지 구했어요. 그 다음 이제 충력을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충력을 찍을 때는요 크기랑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얼마나 돼? 그 다음에 어디 위치에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치를 찍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콘크리트 압축력을 구해주면 될 겁니다. 근데 얘의 크기는 뭐냐면 그냥 응력 곱하기 면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 문제가 생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치를 찍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에 이 힘이 위치를 하냐, 그러니까 구할 수는 있지만 계산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 왜 어렵냐? 이 위치는요, 작용 면적의 도심을 찍게 됩니다. 여기다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 단근보 풀이를 할 때 보통 직사각형보를 우리가 썼죠. 직사각형보에 뭐 응력이 이렇게 등강력 블록 작용을 해요. 그러면 작용 면적이 이렇게 되죠. 자, 이 힘을요, 압축력으로 바꿔주면은 힘이 요 정도쯤 위치를 합니다. 근데 요 위치 있죠. 이 위치는 요 작용 면적의 도심인 딱 정중앙이 돼요. 이건 지금 납득이 되시죠? 근데 직사각형의 도심은 구하기가 매우 쉽죠. 이 높이가 A라면은 여기 절반이 2분의 A다. 그래서 위치가 2분의 A였던 겁니다. 근데 T형보의 경우 작용 면적이 요런 T자라면은 얘의 도심이 어딘지를 우리가 외우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도심을 찍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만약에 플랜지 두께가 더 커요. 이 경우에는 작용 면적이 지금 여기라는 얘기죠. 자, 얘는 지금 직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충력의 위치를 찍기가 매우 쉬워요. 그냥 2분의 A겠죠. 정중앙에 작용할 테니까. 근데 얘처럼 작용 면적이 이렇게 된다면 도대체 도심이 어디냐? 일단 2분의 A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도심을 찍기가 어렵기 때문에 케이스 1과 케이스 2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가능합니다. 나는 계산 속도가 매우 빨라가지고 이 작용 면적의 도심을 찍는 게 아주 쉽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케이스 2를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슬라이드에 할 겁니다. 자, 그럼 케이스 2는 어떻게 풀 거냐? 얘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요, 플랜지 부분과 외부 부분을 따로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면적이, 작용 면적이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이거를 두 면적으로 쪼갭니다. 하나는 플랜지 부분이고요, 하나는 외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색칠을 해보면은 이렇게 쪼개자는 겁니다. 전체를 한 번에 다루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력을 구한 다음에 mn 값을 구해요. 그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mn 값을 구해요. 두 가지. 그 다음 이 두 부분을 더하면요, 최종 mn 값이 나온다라는 논리예요. 당연히 이제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 거고요. 얘는 간략한 설명만 좀 해볼게요. 만약 플랜지와 외부로 나눌 수 있다면 요 플랜지 부분의 응력만 그려보면은 등가응력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등가응력 블록 깊이가 A일 텐데, 자, 얘는요 TF랑 똑같을 겁니다. 왜냐면 요렇게 T형보 작용하는 면적을 플랜지 부분만 이렇게 떼서 생각을 하자는 거니까 당연히 등가응력 블록의 깊이는 TF랑 똑같겠죠? 자, 그러면 얘 압축력으로 바꾸기가 매우 쉬워요. 작용 면적이 지금 직사각형이죠. 물론 여기 부분이 비어있긴 하지만 그냥 붙여서 생각을 하면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 위치가 2분의 TF일 겁니다. 그러니까 2분의 A인데 A가 TF라 그랬으니까 얘를 TF로 바꿔주면 되고,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지금 도심을 찍기가 매우 쉬운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 외부도 똑같이 해보면은 등가응력 블록 깊이가 요 정도가 되겠죠? 얘의 깊이는 A고 얘는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그 T는 C를 이용해서 나중에 구할 수가 있고, 이거는 보여드릴 거예요. 자, 얘도 압축력으로 바꿔주면은 위치를 찍는 게 매우 쉽습니다. 여기 2분의 A겠죠? 왜냐? 지금 여기 작용 면적이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도심을 찍기가 매우 쉽습니다. 문제를 풀기 어려운 이유가 T형 보의 도심을 찍기가 아주 어렵다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럼 도심은 어떻게 하면 찍기 쉽냐? 직사각형이면 찍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직사각형 두 개로 나눠준 겁니다. 요런 직사각형 하나, 그 다음에 요런 직사각형 하나. 그래서 도심을 찍기 쉬운 상태, 2분의 TF, 2분의 A 이런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케이스 2의 핵심이었고요. 당연히 도심을 찍기 쉬운 방법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플랜지 외부로 나누는 방법 말고 뭐 다른 방법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눠도 상관이 없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이 부분 하면 얘도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도심을 찾기가 매우 쉽습니다. 근데 그냥 보통은 이렇게 쪼개서 생각을 하는 편이니까 우리도 이렇게 문제를 풉시다. 그리고 여기서 명칭이 또 중요한데, 얘 압축력이잖아요. 그리고 얘도 압축력일 텐데 이렇게 압축력 C로만 표기하면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얘와 얘가 이제 같은 풀이에 등장을 하는데 이 둘을 구분해주기 위해서 기호를 붙여주는데, 얘는 CF라고 붙여주고 얘는 CW라고 붙여줘요. 압축력
이란 의미에서 C가 붙은 거고요. 그 아래에 있는 소문자 C는요, 콘크리트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몰 c가 붙은 거고, F는요, 플랜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CCF라고 적어주고, 그럼 얘도 이제 느낌이 오시죠? 얘는 CC는 압축 콘크리트라 똑같고, 그 다음에 플랜지 대신에 외부를 써가지고 W를 써줍니다. 자, 이렇게 압축력 구하시면 되고, 이렇게 구한 F라고 할까요? 플랜지의 모멘트와 그 다음에 여기 이 축력에서 구한 플랜지 W가 있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공칭 힘강도 MN은 뭐냐면요, MF 더하기 MW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칭 강도를 구해달라는 게 케이스 2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했던 얘 있죠? CCF와 CCW 나눠서 풀이해달라는 것도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뭐 그렇게 설명한 게 많진 않아요. 그 T형보는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우를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첫 번째는 두께가 등강력 블록보다 큰 경우,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반대 경우인데, 문제는 이 경우에 생긴다라고 말을 했죠. 이 경우에는 도심을 찍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두 상황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줘라. 그 다음에 요 플랜지의 힘 강도와 외부의 힘 강도를 더해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뭐 여기까지 간단하게만 한번 봐주고 전 다음 강의에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